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갔는데 가로수길 한복판에 람보르기니 한 대가 엄청난 엔진 소리를 내며 지나갑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길래 이런 평일 대낮에 저런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걸까? 이런 제 질문이 처음부터 틀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돈 벌기가 쉬운 줄 아냐? 부자는 타고나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모아야지 허황된 꿈을 꾸면 안 돼. 부자들은 악한 사람들이 많아. 제가 듣고 자란 돈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저의 무의식 속에서 돈은 저와는 상관이 없는, 잡을 수 없는 그 무언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난하다면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마치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순수한 아들은 프로가 되겠다며 신나하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한 방에 짓밟아 버립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No, you'll probably be about as good as I was. You'll excel at a lot of things, just not this. I don't want you out here shooting this ball around all day and night. All right? All right. Okay? 잠시 후 뭔가를 깨달은 듯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Don't ever let somebody tell you you can't do something. Not even me. You got a dream, you got to protect it. People can't do something themselves. They want to tell you you can't do it. You want something, go get it. Period. 저 역시 부자들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바라보는 돈은 저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처음부터 틀렸던 겁니다. 먼저 돈의 속성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의 부자가 되는 팁, 그리고 4천억 자산가인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돈의 습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은 돈을 아껴야 큰 돈을 번다. 돈은 인격체라고 합니다. 돈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어떤 사람에게 갈지 어떤 사람에게서 떠나갈지 돈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 묘목이라고 한다면 큰 돈은 커다란 나무와 같습니다. 작은 묘목을 함부로 대한다면 결국 그 묘목은 죽거나 자라더라도 절대로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편의점에서의 2+1 등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의 지출이 한 달 동안 쌓이다 보면 꽤 큰 돈이 됩니다. 이런 작은 돈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돈은 이 사람이 나를 하찮게 여기는구나 하면서 주인을 떠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좋은 일에 돈을 쓰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작은 돈은 아껴 쓰고 큰 돈은 제대로 써야 돈이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 일찍 시작하라. 처음 목돈을 모으기 위한 시작,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느 정도 목돈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그 돈은 다른 돈들을 끌어모으게 되는데요. 돈은 중력과 같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은 주변의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데 중력이 크면 클수록 주변의 것들을 끌어들이는 힘은 더욱 커집니다. 돈 역시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의 다른 돈을 끌어들이는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스노우볼 이펙트 역시 같은 맥락이죠. 처음에는 작았던 눈뭉치가 조금씩 천천히 커지다가 어느새 커지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 1억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만 그 1억이 2억이 되는 시간은 처음 1억을 모을 때보다는 더 적게 걸립니다. 처음 1억을 모을 때 들어간 노력이 10이라고 한다면 다음 1억을 모을 때는 8 정도의 노력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10억을 모은다고 했을 때 10억을 모으는 속도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 4, 8 순식간에 10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목돈을 만들기 위한 목표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노우볼 이펙트를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집은 가난하다고 변명하지 마라. 비겁한 변명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돈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앞으로 더 좋아질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는 것이 돈을 나에게 끌어들이는 첫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본받고 싶은 부자 모델을
찾아라. 시중에는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주식 전문가 등 어느 매체를 보든지 전문가들은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들이 실제 부자인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게 좋습니다. 당장 내일 오를 주식을 추천하는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잘 맞추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힘들게 떠들어댈 필요가 있을까요? 5번째, 정직하게 번 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고생을 해서 번 돈은 쉽게 얻은 공짜 돈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어떻게 벌렸는지의 과정에 따라 돈의 무게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고생을 해서 번 100만 원이 100kg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누군가가 그냥 준 100만 원은 1kg도 채 되지 않아서 가볍게 날아가 버리곤 합니다. 보통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원래의 재정 상태로 돌아오는 데는 채 3년이 걸리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권이 되었든 유산이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쉽게 들어온 돈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더욱 힘이 셉니다. 매달 100만 원을 버는 게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강력합니다. 이것을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내가 키우는 농산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비가 오게 되면 홍수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난해 최악의 홍수로 몸살을 앓았던 중국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일당이 30만 원, 40만 원 되더라도 일당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정한 수입은 조직화가 되어 있고 이런 조직화가 되어 있는 수입은 한 번에 들어오는 더 큰 돈을 이기게 됩니다. 6번째, 남의 돈도 소중히 여겨라.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나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친구에게 밥을 사는 날 친구가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을 추가할 때마다 심장이 쫄깃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그만큼 돈을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얻어먹을 때는 이것저것 아무 부담 없이 음식을 더 시킨다면 한 번쯤 나를 뒤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내 돈을 대하는 인격이고 이로 인해서 돈도 그런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공공시설에 비치된 화장지, 비누 등 세금으로 마련된 시설물이나 서비스, 이런 형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부와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워렌 버핏은 그 밖에도 부자는 끈기로 무장한 사람들이다. 인생 최고의 친구는 투자이다. 젊다는 것은 가장 큰 재산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이번 콘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다루듯 하다 보면 돈 역시 나와 함께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저 역시도 편의점에서 별 생각 없이 샀던 2+1 쪼꼬바 음료수, 그리고 매일같이 카페에서의 커피 한 잔, 이런 것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짠돌이가 된 건 아닙니다. 안 사던 책도 사서 읽고 정기적인 후원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캔만 원은 여전히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다음 영상은 우리가 경제적 자유로 가기 위해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는 찰스였습니다.